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매도한 종목에 대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종목들입니다. 고영과 유니트론텍인데요. 왜 이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영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고영은 시가총액이 나름 좀 견조했었던 회사입니다. 뭐 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회사 자체는 뭐 주봉 월봉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2021년 고점을 찍고 나서 뭐 한 번도 제대로 상승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22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에서는 이 고영 자체가 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로봇 쪽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을 때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쪽 종목들이 뭐 9월달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나름 9월달에 좀 반짝했었던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반도체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23년 초부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동사도 23년 초에는 양호하게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원체 실적과 좀 연계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뒤따라오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익률 자체도 괜찮았다. 한 20% 정도 가까운 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을 보냈는데, 올해 1, 2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듯이 실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도 1100억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120억으로 2분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 참고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로봇에 치중이 되어 있고 매출 자체가 로봇으로만 찍히는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지만 성장 밸류에 대한 거를 높이 평가받으면서 상승을 했지만, 동사는 뭐 여러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상 실적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주가는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진이 뭐 가장 컸었던 이유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예상했듯이 뭐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근데 이거는 1, 2분기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3분기 때, 4분기 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투자자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일단 뭐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0% 줄었고요. 매출액도 마이너스 18%. 근데 영업이익 자체가 당해 실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마이너스 85%, 누계 실적으로 마이너스 55%.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실적이 1, 2분기 때 추이를 봤을 때는 계속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거기에 연기금, 은행, 기타금융, 투신, 보험, 기타 법인까지 싸그리 다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일단 뭐 거래가 하락 쪽에 베팅이 나온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때 이 9월 11일의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좀 터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6월 28일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그나마 거래량이 완전 터지긴 했지만 뭐 확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투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단기적인 수급이 좀 꼬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뭐 공매도와 이 수급 쪽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결국에는 12,000원 정도 시점에서 공매도까지 출현이 되면서 더 하락이 나온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보시면요, 근데 거의 이제 그 2021년, 2020년 그 흔히 말하는 코로나 전 시점 때까지의 가격을 봤을 때 그 코로나 전 시점까지 가격이 떨어진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전 가격대가 실적으로 보시면 2020년 12월에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0억에 150억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분기 때까지에 대한 흐름으로 보면 영업이익 자체는 거의 이 20년보다는 더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23년 올해 2분기 때까지의 실적으로만 보면 1167억이고요. 그리고 이게 12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 정도 수준보다 실적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빠진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주가가 뭐 시장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유를 하셔야 되느냐. 일단 뭐 단번에 이렇게 뭐 급상승으로 전환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깊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뭐 1,500원을 기점으로 이 어느 정도 하반기 지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적으로 딱 떨어지는 선이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1,9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으로 좀 진정을 하면 다시 반등을 하는 거는 뭐 15,000원까지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동사가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들이밀 수 있는 부분은 동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전이 본격화되면 동사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고용도 좀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 금요일 아침에 그 유니트론텍 자체에서 그 사우디 방문에 대한 그런 이제 사우디 방안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에 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대표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동사 자회사 업체가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이유로 금요일날 장 초반만 해도 일단 갭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2% 떠서 시작을 했고요. 9.4%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내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이거를 이제 미리 알았던 투자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 거의 한 4,800원 정도, 4,9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되레 이제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매도가 엄청나게 좀 쏠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갭 떠서 시작을 했지만 30분, 5분 지나고 나서 4,850원이었었던 고점의 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4,600원까지 빠지고요. 점점점 계속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다가 점심에 조금 10시까지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거의 시가가 고가가 돼버리는 흐름들로 마무리가 된 흐름이죠. 공교롭게도 동사도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업체인데 실적이 나름 좀 뒷받침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여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길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3,000원대에서부터 한 7,000원 정도 선까지의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뭐 한 3,500원에서 800원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료로 인해서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38억을 매도를 했죠. 근데 이 동사 수급을 보시면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뭐 10만주, 20만주 끼케야 그렇게 됐는데 1000만주가 한꺼번에 터졌죠. 그래서 이게 거래의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만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3분기 때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동사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7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고용보다는 조금 탄력이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대비해 봤을 때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대부분 실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간다. 그래서 SAMT 뭐 이런 반도체 유통 업체들 있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못 간다. 잘 유니캐스트는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으로 못 간 흐름이고 정지된 흐름이고, 그런 종목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실적이 뭐 고영은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진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니트론텍은 이제 재료발 방한한다 라는 부분, 방한하는 데 있어서 이 자회사가 참가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미 좀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출현을 시키면서 하락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얼마만큼 좀 나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급락하는 데 시점에서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을 했을 때 그 반등에 대한 탄력도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